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웅이와 희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희랄랍니다. 네. 웅 씨는 자유를 좋아하세요? 구속당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요? 물론 자유죠. 구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저도 자유요. 그럼 우리 대화가 안 되는데. 네. 네. 감옥에서 살아야죠. 네, 구속 좋아하면. 그래도 구속 중에 좀 네. 좋은 구속? 네. 구속당해도 내가 기쁠 수 있는 그런 구속 없을까요? 가끔 있죠. 어떨 때요? 저도 사실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사는 것 자체가 구속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가끔 내가 너무 많은 일과 인연에 매여 있다는 거. 치여 살죠. 네,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네. 그렇네요. 그럴 때 저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인연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문득 들 때도 있고요. 제 눈을 바라보며 얘기하니까 무섭네요. 네. 그럴 때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한동안 사람들과 연락을 좀 끊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외롭고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싶죠. 네,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조금 구속받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구속과 자유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맞아요. 저는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구속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저를 구속하는 친구가 없어요. 구속했다 하면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 경찰이 어떻게 구속하면 되죠. 경찰이. 그럴까요? 콩밥 좀 먹어볼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 하나가 있긴 해요. 예전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좁은 연습실에 저를 스스로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도 꺼놓고 뭐 피아노 연습을 한다든지 네. 뭐 하루 종일 딱 한 가지 일만 해서 네. 저를 구속시키면은 네. 그게 좀 해소가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속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구속받고 싶어요. 사랑에 구속받고 싶어요. 에별리고님께서 첫 곡이 설마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하셨어요. 설마는 항상 사람을 잡죠. 틀렸죠? 서영네? 아름다운 구속.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바라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리 부탁해. 부탁해. 김종서가 아닌 서영은이 부른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네. 항상 허를 찌르죠. 네.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 주신 분 만나러 갈까요? 네. 누굴까요? 오늘요? 퀴즈인가요? 네. 5, 4, 3, 2, 수희당님! 땡! 에별리고님. 그렇군요. 서운하시겠어요. 네. 15분에 정확히 출첵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웅님, 히랄라님, 굿 애프터눈 해주셨어요. 네, 에벨리건님도 굿 애프터눈입니다. 청라에서님, 웅나정부하고 하트 뿅 날려주셨습니다. 네. 수희당님께서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구속당한 닭입니다. 귀여워요. 네, 사진도 귀엽네요. 그림도. 아유, 귀여워요. 네. 근데
폭탄에 구속당한 것 같은데요. 뒤에 보니까. 네, 무서워요. 저희 폭탄 아니죠? 네. 네, 그러하다님 오셨네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정오를 부탁해 출석합니다. 네. 네. 네, 바보운주님께서 임피디님 미저리가 되드릴게요 이러셨어요. 미저리요? 뭘까요? 미저리가 무슨 뜻이죠? 미치고. 네. 저리고. 리자로. 어쨌든 저 미저리라도 좋아요. 구속당하고 싶어요. 에별리고님이 웅님이 한 수 위라고 엄지척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제가 뭐 한 수 위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스텔로님이 출첵함당 하고 네. 웃음 날려주셨고요. 노랑윤성님의 애창곡이었네요. 아름다운 구속. 그래요? 스텔로님도 라이브 계속하세요. 에별리고님 라이브 중간에 음악이 끊겼잖아요. 네. 그때 우리 히랄라 씨의 노래가 살짝 들렸어요. 네, 제가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냥 노래 틀어놔도 저는 혼자 그냥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 올리면 바로 저의 괴성을 네. 들을 수가 있죠. 뭐 사실 저도 노래 좀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는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불러달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불러줘. 오? 설마? 하루 행복하기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 눈 좀 떠요. 저 아직 눈을 잘 못 떴거든요. 달아날까지 다 달아나겠다. 네, 죄송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달아나시겠네요.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어울공방님도 출첵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벼룩님 오셨는데 19금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아까 19금 떠서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저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음악 첫 곡 틀어놓고 제가 다음 곡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어떤 곡이길래 그러지? 아니 그 곡이 뭐 인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방송 중에 자꾸 딴짓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검사 좀 해봐야겠어요. 다랑원님도 오셨고 네. 행복한 둥이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게이지스님 오셨고요. 통통한 제비님 오셨네요. 네, 통통한 제비님 귀엽겠다. 네. 그 내용은 제가 안 보이네요. 출첵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NULL님 이게 놀. 네, 널. 갑이 없다 뭐 이런 뜻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무. 네. 손으로 일하는 약초농부라 출첵은 오. 못해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네. 가벼운 토크 방송이라 좋아요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놀림. 참 가볍습니다. 몸무게 빼고. 스텔로님 의아하셨고요. 다랑어님이 박자 놓치는 작곡가라며. 네. 스텔로님 정혼대 졸리다고 하시네요. 제 노래 듣고 깨워드려야겠다. 웃겨. 노래도 골골 이런 말도 있었고요. 슬픈 가락으로 들린다고. 임원만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죄송합니다. 제 노래 잘하는데 오늘 아직 잠이 덜 깼나봐요. 아직도. 그리고 재밌습니다. 우미님도 오셨고, 엘비스33님도 오셨고요. 네. 행복한 둥이맘님도 오셨습니다. 네. 세습길정아님도 오셨네요. 네. 어제 많이 다운되었던 오늘도 처져 있지만 짐의 무게를 조금만 줄여봅니다. 역시 웅님의 전혀 무리하지 않는 노랫소리가 참 위로가 되네요. 힘이 안 나니까 그냥 힘 안 내기로. 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네. 그런 책 우리 국민 라디오에서 지난주인가요? 네, 방송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힘내라고 이렇게. 맞아요. 토닥토닥 안 해도 네. 그냥 느껴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항상 힘낼 필요 있나요? 그리고 세습길정아님 항상 밝고 막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시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그 에너지 잠깐 접어두시고. 아까 제 노래 들으시고 네, 힘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안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오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건강을 부탁해. 네, 건강을 부탁해.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네, 아주 따끈따끈하게 막 오셨습니다. 네. 36.6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꽃미녀 의사 선생님 정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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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늦었다. 정말 이 시그널 음악 나오는데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런 반전 있는 정쌤 좋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아니, 사실 저 좀 늦을 줄 알고 네. 하고 계시면 제가 중간에 들어가겠다고. 안 그래도 미리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체조 먼저 하려고 네. 체조 음악 검색하다가 19금에 걸려가지고 그 음악이 맞아요. 19금이래요. 지금. 엄마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정쌤. 아유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니, 오늘 아침에 환자분이 좀 많아갖고. 네. 환자 보느라 좀 늦었어요. 네. 근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맞아요. 좀 더 잘랐어요. 우와. 퍼머하신 거 아니에요? 파마도 했고, 네. 더 많이 자르기도 했고. 네. 네. 점점 머리가 짧아지는데 제가 원래 짧은 머리 좋아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라는 심정으로 계속 자르고 있어요. 어떤 뭐 신경에 뭐 변화가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남자 아이돌 같다고. 진짜 샤이니 민호 닮았어, 민호. 네. 아주 예쁘고, 미소녀 같은 우리 정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희란 아나운서님 이야기도 한. 우리 다 묻어가죠. 네, 우 씨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제 이야기인가요? 예민한 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네.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설사, 이거 막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점심시간이네. 설땡. 네, 스스와, 괜찮습니다. 네. 식사 다 하셨을 겁니다. 네, 네. 변비와 뭐 이런 것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네,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장이 예민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수능 볼 때 배가 아파가지고 맞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 화장실 들락날락 하느라고 저런. 제가 참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제 장 때문에. 네. 장 때문에. 아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쫑긋. 오늘 우리 정쌤 신청곡은 뭔가요? 네, 신청곡은 네. 노라조의 변비입니다. 정말 이 탁월한 신청곡 어떻게 일단 듣고 와볼까요? 네. 길지는 않았지 너와의 시간 하지만 넌 지금도 내 안에 네, 노라조의 변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시작하자마자 헤어진 연인 너를 보낸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가사가 이제 나도 야채 먹을 거야. 우유, 요구르트, 고구마 안녕, 내 변비여. 가사 중간에 끊길 듯 너와의 인연은 나를 아직 이 자리에. 그 끊기다가 말다가 하는 그거 잘 알죠. 네, 이제 공감하는 분들은 아마 경험자실 것 같고. 네, 공감하기 싫어지네요. 안 하면서 갈 거야. 에이, 괜히 안 해주겠다. 네, 아무튼 되게 반전 있는 좋은 곡도 알아가네요. 정생 덕분에. 네. 우리 달구지님께서 정재당님 반갑습니다. 네,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벼룩님께서 네. 올 여름인가? 장염으로 고생하신 인피디님 기억난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3일인가 병가 쓰셨다고 하는데, 아니, 뭘 먹으면 이렇게 3일 동안 장염이 걸리는지. 맞아요. 돌아오셨어요. 네. 컴백. 네, 그때 정말 괴로웠던 기억 나네요. 올여름. 네. 3일인가 병가를 쓸 정도면 네. 굉장히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푸푸스스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모르시나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래요? 네. 처음 알았어. 폭풍 불 것 같네요. 폭풍. 역시. 폭풍 같은 그분. 진짜 고생했고요. 네. 살이 3일 만에 네. 10kg가 넘게 빠졌어요. 에? 10kg이요? 이거 좀 뻥 같은데요? 오바가 심하신데. 아니요, 저를 본 사람들이 정말 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설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3일 만에 10kg는 무리죠. 장이 없어진 건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안 받아줄 거예요. 또 꼬장꼬장해갖고. 어디 나갔다 왔잖아, 방금. 어쨌든 살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장염 너무 무서워요. 네. 그때 네. 사실 술 먹었어요. 그 술 때문에 장염이 걸린 건 아닐 텐데 맞죠? 그래요?
술 때문에 장염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술 때문에 장염이 왔다기보다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장에 탈이 난 거죠. 장염이라는 단어가 장에 염증이 왔다 이건데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 과하게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장에 탈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탈이 날 수 있고, 세균에 의해서도 탈이 날 수 있는데, 특정 음식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장염을 우리가 이제 뭐 식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들을 뭐 노로바이러스성 장염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의 증상은 구토나 설사를 동반한 그 장의 문제들을 다 통칭해서 그냥 장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술을 과하게 드시면 알코올 자체가 장벽을 굉장히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술과 같이 먹는 안주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점심을 어떤 초밥. 근데 여름에 이게 신선하지 않는 걸 먹었는데, 안 그래도 약해진 장에 이런 걸 먹어서 완전히 제가 넉다운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날 음식은 좀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비브리균 맞나요? 비브리오균. 네, 비브리오균. 그거가 이제 뭐 흔치는 않은데 비브리오는 되게 심한 장염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폐혈증까지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 날 음식은 일단 비브리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팍 익힌 음식들 위주로 드시고, 날 음식들을 드실 때에는 위생이 좀 깨끗하게 관리된 곳에서 음식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여름에 날 음식 안 먹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체조로 몸 풀고 가야겠죠? 네. 오늘은 특별히 다리가 길어지는 체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길어지는 체조? 네. 이런 체조가 있나요? 네, 이름하여 롱다리 체조. 롱다리 체조. 제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시면 다리가 2cm 정도 길어집니다. 네. 장담 못합니다. 네, 일단요, 이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 안쪽에 근육이 잘 생기죠. 스쿼트가 뭔가요? 스쿼트가요, 앉았다 일어났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이는 라디오는 좋겠네요. 앞으로 나란히를 한 자세에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무릎만 굽히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다음에 하실래요? 네.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면. 네. 그런데 이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의 근육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근육을 자극해야 다리가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다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다리가 길어진다기보다는 다리 사이에 있는 우리 몸의 관절들을 스트레칭을 하면 실제로 1cm에서 2cm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우와. 네. 바로 그겁니다. 관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일단은요, 평평한 바닥에 편안하게 서주시면 됩니다. 네. 양손은요, 골반을 잡아주세요. 네.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왼쪽 사선으로 멀리 뻗어주세요. 네. 이때 오른 무릎을 확실히 딱 굽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뒤쪽이 쭉 늘어나면서 다리가 길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일어나세요. 네. 스쿼트는 아니네요. 네. 이 손은요,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이렇게 잡아주면 오른손도 같이 길어집니다. 손도 길어져요? 네. 이게 잘못해서 한쪽만 길어지면 큰일 나겠네요. 네. 아주 이상해지죠?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운동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 동작을요,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면 다리 길이가 2cm 길어집니다. 이거 좀 아니네요. 사기인가요? 혹시 길어진 분들 있으시면 한번 공부 올려주시죠. 아침, 점심, 저녁 하면 하루 6cm씩 길어지겠네요? 10kg 빠지고 6cm 길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문과생의 상상력이군요. 네, 오늘 체조 해봤고요.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네, 오늘 주제는 민감한 장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날엔 부글부글 묽은 변, 어떤 날엔 며칠씩 깜깜 무소식입니다. 장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그냥 되게 규칙적인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하루에 한 번 딱 같은 시간에 간다라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컨디션에 따라서 묽은 변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된 변을 보거나 혹은 아예 소식이 없거나 이렇기도 한데 이게 장은
지난주에 제가 뭐 장이 굉장히 소심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심한 만큼 컨디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음식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아서 사람마다 장의 컨디션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일수록 장도 같이 규칙적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의 일과가 좀 불규칙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얘도 함께 불규칙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예민한 상태에 있을 때 또 장도 같이 예민해지기도 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묽은 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예민해지면 아예 안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주인의 성격을 담는군요. 그렇죠. 장이.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임피디님도 수능 볼 때 장 때문에 망했다고. 맞아요. 네. 망했대. 제가 정말 불규칙한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장만 아니었어도 S대를 갈 수 있었다며. 아까 알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여름에 장염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장염 걸리면 너무 괴로워요. 네. 설사하는 게. 네. 설사하면 장염인가요? 그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설사를 하면서 병원에 오세요. 근데 이제 설사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장염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꼭 설사를 한다고 해서 장에 탈이 난 건 아닌데 그럼 제가 물어보죠. 설사를 자주 하냐? 그러면은 자주 하지는 않고 지금 최근 들어서 하고 있다. 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고 종종 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좀 괜찮을 때도 있긴 한데 뭐 많이 볼 때는 하루에 2-3번씩 종종 한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최근 어제부터 갑자기 설사가 막 그냥 이렇게 폭풍처럼 시작했다. 이런 분들 중에서 갑자기 며칠 전부, 그러니까 최근에 폭풍처럼 시작한 설사는 장염일 확률이 높지만 나머지 그냥 하루에 1-2번 정도 설사를 좀 며칠씩 한다던가 아니면은 인생에서 설사를 하는 날이 좀 많은 일수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장에 염증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나 컨디션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설사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1번 이상 보면 설사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설사는 그 물기에 따라서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얼마나 봐야 그럼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루에 3번까지는 정상으로 봐요. 그래요? 3일에 1번까지도 정상으로 봐요. 1331. 네, 하루 3번, 3일에 1번까지는 정상으로 보되 다만 이게 설사냐 변비냐의 기준을 따질 때 성상과 양도 보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통증 내가 3일에 1번 인데 너무 개운하고 전혀 뭐 이렇게 잔변감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나는 이틀에 1번 가는데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정말 아까 그 노래처럼 끊길 듯 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롭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설사를 한다고 해서 장염이거나 매일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변비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본인의 주관적인 그 컨디션에 따라서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되면 사실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미리 좀 공지를 해드렸으면 좋은데 우리 생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식사하시면서 그래도 달구지님은 방송 들으면서 밥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고 멘탈이 참 강하시네요. 이럴 때보다 댓글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런 거죠? 더러운 걸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 이런 얘기 좋아하는데. 까르르 웃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지금 아주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하고 계세요.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후끈후끈. 그러면 이 장염이요. 특히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날 것도 그렇고. 아까 날 음식 얘기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염이 생겨서 하는 그 설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묽은 변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좀 과민한 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임피디님도 그렇긴 했지만 좀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다면 화장실이 없는 탈 것을 타지 않아요. 길게 1시간 이상 여행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버스 2시간 이상 타야 된다. 안 타요, 저는. 못 타요. 불안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진료를 이제 여기서 하면서 환자들 보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이제 셀프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도 알게 된 건데
너무 개인 차이가 커요, 음식은. 근데 그래요? 많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좀 자극적인 음식들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육류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 있잖아요. 삼겹살? 네, 그런 것들. 맛있네. 그거가 좀 자극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매운 거. 매운 거, 네, 맞아요. 매운 맞아. 거. 매운 그리고 거 또 유제품에 예민하신 분들이 네. 있어요. 또 네, 유제품이랑 저 우유 못 먹어요. 네, 네. 찬 음식에 예민한 분들도 있고 찬 음식. 그리고 과량의 과일과 채소를 너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이때 들어가는 섬유질이 맞아요. 또 그런 자극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맵고 기름진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개인 차이가 있지만 커피나 술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술. 그래서 이게 음식이 개인 차이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난 좀 예민하면 설사를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묽은변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음식들 중에서 좀 아마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게 있냐면 고기를 점심 때 먹지 않아요. 왜냐면은 점심 이후에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랑 너무 비슷하신데요. 아까 그 탈 거. 네네네. 그것도 비슷하시고. 그래요? 네. 저는 우유를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 집에 있을 때 빼고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때 집에서 쉬는 시간이. 전 요새는 이제 우유를 안 먹는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흰 우유를 잘 먹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약간 부의 상징 같고. 저는 흰 우유만 먹으면은 바로 화장실을 가거든요. 저도요. 근데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실에서 우유 나눠주는데, 예. 그거 먹고 싶은데 나는 그렇죠. 못 먹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고 설사를 하는 거를 꾸준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익숙해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안 먹었더니 또 바로 안 돼서 네. 저는 우유를 언제 먹냐면 가끔 너무 하루 동안 소식이 없다 싶을 때는 우유를 먹으면 바로 이게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소식이 없는 적이 거의 없어서 네. 맞아. 그 바나나랑 사과 먹어도 되게 바로 반응이 와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네. 자주 애용해요. 그걸. 그래서 뭐 아침에 찬 우유를 먹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 설사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변비 있는 분들이 더 괴롭긴 하거든요. 네. 묽은 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오히려 변비의 괴로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변비가 조금 더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데 변비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루에 물을 2에서 3리터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돼요. 아까 댓글에도 세습길정아님이 올려주신 거에 이제 하람이가 된 똥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물의 양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기 변비는 대부분 물이에요. 아기 변비는 대부분 물이고 성인 변비도 대부분 물입니다. 근데 성인들이 요새 낮에 물을 섭취하는 양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경 써서 일부러 물을 드시면 되는데 저희 환자 중에 악성 변비 환자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분. 네. 근데 그 한 번도 사실 시간이 너무 괴롭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힘들겠다. 네. 근데 그분에게 제가 처방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루 물 3리터를 처방했는데 일주일 만에 진료실을 들어오면서 엄청 밝은 목소리로 쾌변을 했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가벼워지셨군요. 네, 그래서 물이 역시 정답이었다. 이런 경험이 확실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변비 있으신 분들의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변비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집이 아닌 곳에 화장실을 잘 안 가요. 남의 화장실이나 뭐 시설의 화장실이나 지하철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저처럼 예민한 장을 가지신 분들은 어느 화장실이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좋죠. 네. 네, 그래서 남의 화장실에 잘 못 가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심리적으로 극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집 화장실처럼 편하고 깨끗하지는 않지만 어디에서든지 이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용기? 나의 흔적을 뿌리는 네. 용기? 영역 확장을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장은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규칙을 정해주거나 훈련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편안해하고. 그래서 매일 같은 양의 물을 먹고 같은 시간에 같은 식사 이후나 식사 이전 때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화장실을 가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네. 변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 브라보. 좋은 정리인데요. 네. 변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네.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이게 좀 변하기도 해요. 맞아요. 생리 전에 변비 오는 분들이 있고요. 네. 생리 시작하면서 설사 엄청 심한 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 생리의 기전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맛의 변화도 있잖아요. 생리 시작하면 엄청 먹는 분들도 있고 생리 직전에 입맛이 훅 떨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위장 운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생리를 할 때. 그래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만약에 이게 변비나 설사가 생리를 중심으로 오는 것들 뿐만 아니라 생리통이 되게 심한 분들인데 설사도 되게 심한 분들은 생리통 약을 드실 때 그런 진경제가 있어요. 진경제. 네, 장을 진정시키는 약이죠. 부스코땡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진통제 드실 때 뭐 에드땡이라든지 이지땡 같은 거 드실 때 부루땡 그런 거 드실 때 부스코땡 같은 진경제를 같이 드시면 아주 효과가 좋죠. 왜냐면은 장을 막 자극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애들이. 네. 그래서 그 생리를 중심으로 해서 변비설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나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좀 편안해지시긴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네. 다들 또 고민들이 많으셨나 봐요. 말 못할 말할 고민들이. 수 없는 고민이랄까? 네. 그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까땡땡 이주부님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방귀 네. 너무 자주 끼는 거 네. 이것도 장 안 좋아서 그러냐고. 일단은 방귀를 자주 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습관이거든요. 그냥 트름을 자주 하는 것도 소화가 안 돼서 위장이 나빠서 트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트름이나 방귀 같은 걸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성이구나.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배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 그것도 용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냄새가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때제때 배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돼서 이런 분들에게 권장하는 것들은 정장제. 프로바이오틱스 정장제를 많이 권장하는데 정장제를 드시기 전에 일단은 물을 좀 많이 드셔보시고요. 네. 물을 많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전이 안 되면 그런 정장제 비싼 거 필요 없고 그냥 약국에서 한 달치 사면 한 2, 3만 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드셔도 충분해요. 정장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그러면 건강한 장을 위한 생활 습관. 1번은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패턴.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부득이하게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을 좀 놓아주세요. 예, 장을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뭔가 이렇게 빨리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마시고 최대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스스로 놓아주셔야 된다는 거 막지 마세요. 네, 막으면 변비 생깁니다. 네. 뭐 이런 구속시키지 것들이고요. 말아야 되겠네요. 네, 장은 훈련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 습관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리면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네, 그것은 변비와 치질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게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5분 안에 끊고 나오세요. 여기 우리 국민TV 직원분들 화장실 이렇게 좀 깨끗이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국민TV 직원들은 화장실 가면은 안 너무 오래 있는다고 30분 이상 있는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 다 조사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5분 안에 끊어주시면 건강한 항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기가 있고 또 결단력이 있으면 건강한 그런 습관, 건강한 학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건강한 학문이요? 네, 듣고 오늘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오를 부탁해 정오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오를 부탁해 네, 11월 24일 화요일 오늘은요. 건강을 부탁해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The first property is the health. 무슨 뜻인가요? 첫째 재산은 건강. 첫째 재산은 건강. 네. 건강이 첫째도, 최고죠. 둘째도 건강이죠. 셋째도 다 건강해요. 넷째는요? 사실. 넷째요? 넷째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넷째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